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KT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가치주 일탈에서 가치주 대세론에 대해서 나름 문제 논리적이고 또 명확하게 말씀드렸고요.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제 방송을 이제 꼭 청취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의 가치주 위치, 가치주들의 어떤 환경이 1990년대 초에 저퍼주라든가 자산주들이 폭등했는데 그때 그 폭등 당시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환경이라는 그런 논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썸네일 제목 보시면 이제 3월 15일 제2탄이죠. 가치주 대세론.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0년대 초 이제 저퍼주 혹은 자산주 폭등과 지금의 가치주들이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환경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한국전력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K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 NT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NTT 도코모 혹은 이제 일본 그 전신 전화 공사인데 지금 이제 그 KT 시가총액이 12조인데요.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30조, 133조입니다. 그러니까 KT가 일본 NTT 도코모 대비해서 11분의 1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11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우리가 그 NTT 도코모 주가를 보도록 하겠지만 NTT 도코모 역시도 일본의 그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2020년도 초반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KT는 지금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올해는 이제 그 조기 대선과 함께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된다고 봅니다. 뭐 역학관계상 그럴 수밖에 없죠. 자, KT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그 저희가 한국전력도 그렇고 이제 KT도 그렇고 대형주죠, 대형주. 그런데 대형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는 한국전력을 이제 그 2만 원 초반에서 추천해서 목표 가격을 3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래봐야 한 50%인데 중소형 가치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그 반드시 추천해드리고 싶은 두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이 비중이 한 60%, 두 번째 종목은 한 40% 비중이 있거든요. 가치주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어떤 그 수익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가입할까 말까 좀 그 고민하셨던 분들, 망설이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가치로 대세로 내서 공감한다면 뭐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영업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뭐 영업이라는 것은 뭐 저희에게는 상당히 또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가치주제 대세론, 세 가지 대세론.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약간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2008년도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이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도 올리고 특히 대부분의 자금들이 미국 기술주 쪽으로 몰렸어요.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제법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퍼가 아니라 PBR이 44배예요.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도 PBR이 34배입니다. 퍼로 얘기한다면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테슬라의 퍼가 115배입니다. 115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트럼프 당선과 함께 기술주 랠리가 이제 종료가 됐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술주들이 마지막 오버슈팅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대상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한다고 그러죠. 같은 논리로 성장 기술주, 성장성 기술주 중심에서 안정성, 가치주 쪽으로 저는 이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지금 불을 붙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세 전쟁에 의해서 WTO 체제가 뭐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글로벌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대외 불확성이 노출도가 큰 종목들은 특히 뭐 수출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고 가치주들, 절대 가치주들이 다시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크게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이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4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플러스 500원입니다. 2% 오르고 있는데 굉장한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사는 것은 뭐 산다 만다는 여러분께서 선택할 문제고 첫 번째 눌림목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이제 우리가 달리 또 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번째 논의는 이제 조기 대선과 함께 지난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로 통과가 안 됐죠.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결국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간에 2025년은
밸류 프로그램이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 가동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 어떤 그 랠리의 어떤 그 트리거라고 그러죠. 트리거 역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1980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자, 연봉 차트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죠. 자, 1980년대 우리나라 증시가 뭐 폭등을 합니다.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았어요. 이때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우리가 트로이카라고 했습니다. 트로이카로 해서 금융, 그러니까 증권이라든가 은행, 그 다음에 건설, 그리고 도매, 상사가 되겠죠. 트로이카주라고 하는데 트로이카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마치 최근에 어떤 그 기술주 랠리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1989년도 4월달, 제 기억으로 4월달에 1004포인트에서 고점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할 때가 이제 1992년도거든요. 1992년에 제가 투자 자문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때 고용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어. 굉장히 안 좋고 취업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그리고 한 3년 정도 빠지는데,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뭐 증권사 다니는 1980년대, 90년대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신랑, 신부, 후보 뭐 1순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트로이카가 끝나고 경기 침체하니까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1990년에 걸프전이 터지죠. 1990년서부터 91년까지 걸프전이 반발하면서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요. 이게 뭐죠? 우리가 고물가 저성장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러죠.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때 상황과 지금하고,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러우 전쟁도 있는데,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이 저는 상당히 유사하고 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대 트로이카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로서 랠리가 시작됐다가 1989년도 고점에서 대상투를 찍습니다. 마치 요번에 이제 기술주들 상투하고 저는 이제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조정 속에서 전 종목이 못 갔느냐, 그게 아니라 저퍼주, 저 PBR, 우리 자산제로죠. 가치주입니다. 두 개 다. 저 PBR, 저 피퍼, 저 PBR. 딱 이게 다 가치주라고 보거든요. 자산주죠. 저 PBR은.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저는 이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파동이다. 지금 경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세, 무역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되는 과정이고, 미국 시장이 과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떠나서 저평가된 이제 그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동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이동되는 자금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그 UAE라고 그러죠. 국부 펀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조만간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자사운용사 지금 선정을 한다고 그러고, 싱가포르 헤지 펀드도 이제 한국에 투자한다는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뭐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최고 이제 달러당 1,487.6원 고점 찍고 급락을 하죠. 환율이 급락을 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을 많이 하고, 이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으로 이동되고 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은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살 것이냐? 저는 이제 가치쪽을 산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 수급 한번 보세요. 수급 끝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1990년대 초 당시에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동통신이었죠. 이게 SK그룹이 나중에 먹었죠. 여하튼간에 주가가 5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가요. 8만 700원까지 갑니다. 8만 7천 원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뭐 몇천 프로 정도가 아니죠. 10,000%대 이상 주가가 대폭등합니다. 지수는 작살나고 있는데, 이런 거 저퍼주들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자, 이거는 대안화설입니다. 저퍼주의 그 핵심이죠. 이때 당시에 90년대 초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저퍼주가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저퍼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치주 개념이 뭐냐. 일단 저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 PBR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먼저 포문을 열었던 게 만호제강이 1990년대 초부터 주가가 3년 동안 주가가 초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지,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난세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가치주들이, 우리가 난세의 영웅이 탄생된다 그러죠. 영웅은 난세에 탄생이 된다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들이 난세의 영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성창기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릅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때 당시 환경과
지금 어떤 그 가치주 환경이 저는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는데 막연한 저포, 막연한 저 PBR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뭐 일단 빠르면 내일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우리가 가치주를 살 것이냐. 단순하게 뭐 퍼가 높고 PBR이 다소 높다고 이게 가치주가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그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내일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KT 대 NTT 도코모입니다. 일본 전신전화공사입니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고. 그 사실 지금 KT도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뭐 짧게 한 3년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NTT 도코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NTT 도코모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우상단에 보시면 NTT 도코모 10년 차트거든요. 10년 차트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일본은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NTT 도코모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KT는 못 올라요. 제가 시가총액 비중을 보니까 NTT 도코모 시가총액이 133조입니다. KT가 12조예요. 그러니까 KT가 NTT 도코모 시가총액의 11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출을 보시게 되면 NTT 도코모 같은 경우 이제 40조대고,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이 대략 한 27조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KT가 한 2조 한 4천억 정도 올해,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뭐 차이는 다소 있으나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그 11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에 전혀 안 맞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맞았는데 그게 이번에 조기 대선과 함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그 KT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핵심 중소형 그 가치주를 사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중소형주를 이렇게 그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일단 1차적으로 회원분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그럼 그러려면 내가 모토로 회원 가입을 했냐? 그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중소형주를 이제 그 다수한테 공개하기에는 시세 자체가 좀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KT 연봉 차트가 됩니다. 연봉 차트 못 올랐죠. 자,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8천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퍼가 700은 굉장히 저평가 된 거죠. PBR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칩니다. 0.6배, 0.7배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일봉 차트인데 작년 11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 터졌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바로 회복을 해오죠. 이거는 힘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거꾸로지는 게, 깨지는 게 일반적인데 바로 그 다음날 회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는데 그 가격대를 어때요? 연초에 뭐 2월 달 혹은 3월 달에 완만하게 또 많은 거래도 필요 없이 완만하게 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 대비해서 5만 천 원 고점 대비해서 뭐 충분히 가격주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런 그 KT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게 대형 가치주는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사자마자 바로 오르고 이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잃지 않는 게임이 되겠죠. 되고 시간이 기다리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주고, 배당 또한 좋습니다. 한전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배당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배당 이슈가 나올 겁니다. 실적이 이제 크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죠. 자, 하여튼 그 KT 한전과 같이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봉 차트 바로 아래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끝내주죠. 맨 아래가 기관 수급이죠.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좋고 기관 실적 좋고 수급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배당 이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치주 흐름이 많다면 사실 그 한전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공기업이죠.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어때요? 실질 가지고 그냥 정기로 인상시켜버리면, 만약에 이제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됐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100만 원 정도 가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오를 정도 그런 장세라면 가치주 대세론이 맞다. 그리고 한전은 여러분들 계속 사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는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목표 가격을 이제 3만 원을 제시했죠. 3만 원 제시했는데 3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 가봐야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승부주 VIP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 100%입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은 무슨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입니다. 예? 그리고 바닥권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는 분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좋은 기회, 가치주 대세로 맞다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그 승부조 VIP를 1개월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데 5월서부터는 지금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단기로 하는 게 또 장점이긴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또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4월까지는 1개월에 3개월도 필요 없고 한 33만 원 1개월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야 이게 맞다 하면 여러분께서 나중에 또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그 법인 계좌가 있죠. 입금하시고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나는 뭐 이런 점이 좀 궁금한 것 같다. 그런 분이라면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내일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